건설안전 실기 제4강입니다. 자, 4강은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5가지를 쓰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 조건이 걸렸어요. 법규에 따른 용어를 정확히 쓰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총 12종목에 해당되는 보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가지 중에서 5가지를 써야 된다. 그런데 안전모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법에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다른 걸로 5가지를 쓰면 됩니다.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뭐 전동식 호흡 보호구, 영접용 보안면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만 쓰면 틀렸다라고 하겠다 이야기예요. 이거 안 썼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12가지 종목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읊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또 얼굴에 쓰는 보호구 생각하시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안경이 있는데 보호안경 앞에 뭐 있어요? 차광용 보호안경 이렇게 해야 된다.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호안경. 보안면도 용접용 붙여야 되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있었고요. 방음용 기마개 및 기덮개. 그다음에 허리 안전대, 안전장갑, 안전화, 그다음에 보호복이 있었죠. 이렇게 12가지 중에서 5가지 항목을 정확히 써주라 하는 문제입니다.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강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이런 거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 수식어 있는 거 이런 말들을 가로를 쳐서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로를 쳐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간다.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 그 다음에 압력 용기, 그 다음에 롤러기 이렇게 쓰면 다 기억이 됩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이것은 양중기죠.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성형기 여기까지가 프레스에 포함되는 거였고 고기 잡으러 간다 했잖아요. 고소 작업대, 고기 잡을 압으로 봐서 압력 용기, 해서 롤러기 이렇게 하면 다 기억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했죠.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3번입니다. 안전인증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 쓰라. 자, 방호장치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인증 기계를 떠올리면 방호장치 떠올리기가 쉽죠. 그래서 양중기 했으니까 양중기에 들어가는 방호장치가 떠올라야 되죠. 양중기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과부하 방지장치. 또 양중기에 프레스 싣고 했잖아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해당이 된다. 안전인증으로. 그 다음에 압력용기 있었으니까 압력용기에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방출용 파열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4가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일러라는 것도 안전밸브가 들어가 있어. 보일러에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들어가 있지만 보일러는 안전인증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랬죠. 기계는 안전인증이 아닌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죠. 골라내라고 문제를 막 섞어놓고 여러 가지 기계 방호장치 써놓고 골라내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가 이제 안전인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이 중에 5가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기계에 해당되는 양중기, 프레스, 압력용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이렇게 쓰시면 5가지가 쉽게 기억이 되실 것 같고요. 4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3가지를 써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니까 이제 안전 인증이면서 자율안전 확인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 인증에 해당되는 것들을 빼고 쓰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연삭기, 연마기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 이제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이런 것들, 둥근 톱, 띠톱 이런 것들이 다 목재 가공용 기계입니다. 그런 기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삭기 또는 연마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또 혼합기도 있고요. 파쇄기, 분쇄기, 컨베이어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가 있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이 기계가 이제 둥근 톱, 띠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 기계, 인쇄기, 공작 기계는 밀링, 선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세 가지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하고 안전 인증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율은 4개에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들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5가지입니다. 이제 자율안전에서도 방호장치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안전기예요. 아세틸렌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 겨루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자, 롤러기 자체는 안전 인증이에요. 이건 안전 인증인데 이 방호 장치는 지금 자율 안전 확인 대상이라는 거. 또 연삭기는 있었죠? 연삭기의 덮개, 동력식 수동 대폐기의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반발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 이러한 것들이 방호 장치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5개 정도 쓸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는데 안전기, 전격 방지기, 급정지 장치, 또 둥근 톱에서 반발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 칼날 접촉 예방 장치, 수동 대폐기, 연삭기에는 덮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방호 장치다. 결국은 시험에서 안전 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하고 방호 장치의 종류를 쓸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호 장치까지 같이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의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 자,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를 뭘 해야 되냐?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제조오늘, 안전인증 번호 이렇게 5가지가 공통이잖아요. 5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안전인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인증이 아니고 뭐일 때? 자율안전 확인일 때. 자율안전 확인일 경우에는 마지막 번호 5번만 다르죠? 5번만 자율안전 확인번호. 이렇게 자율안전 확인번호 이렇게 말이 바꿔지면 여기도 5가지가 됩니다. 결국 이 4가지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자율이든 안전인증이든 제품에 표시한 사항은 1, 2, 3, 4가 똑같다. 형식, 모델, 규격,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또는 제조연원이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번호냐, 자율안전 확인 번호냐, 마지막 5번째만 다르다. 자, 4가지니까 1, 2, 3, 4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답이죠. 공통이니까. 자, 7번입니다. 아래 유해유형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자, 우리 건설에서도 이렇게 기계에 따른 방호장치를 쓸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초기 하면 날접촉 예방장치죠. 그 다음에 원심기 이렇게 부르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장치가 대표적인 안전장치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치할 방호장치 명칭을 써라. 아세틸렌 용접장치 앞에 나왔죠? 안전기라고 했죠? 안전기, 겨루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 동력식 수동 대폐는 칼날 접촉 예방장치, 롤러기는 급정지 장치, 압력용기는 압력 방출 장치.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기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기계마다의 안전장치를 공부를 아직은 이제 건설만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가지고 또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에서는 이런 방호장치들은 기계마다 방호장치가 대표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산업안전에 있는 기계 분야의 기계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건설에도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나온 것들이라도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방호장치 두 가지 써라.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하고 날접촉 예방장치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가 됐었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종류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기계에 관련된 방호장치 관련된 내용이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이 내용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방호장치들까지 언급이 우리 건설시험 필답형에도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자, 보호구 관련입니다. 이제 보호구. 1번 방진 마스크부터 나왔어.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 중 안면부 여과식의 포집 효율을 써라. 자, 포집 효율을 쓰라고 하니까 특급, 1급, 2급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요. 안면부 여과식 있고 뭐가 있죠? 예, 분리식이 있죠. 분리식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구분 간단하잖아요. 뭐만 틀려요? 특급만 틀리죠. 99%냐 99.95%냐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뭐예요? 분리식 기준이죠. 예, 나머지는 똑같죠. 80, 94, 80 똑같습니다. 94, 80. 자, 안면부 여과식은 99, 분리식은 99.95. 나머지 1급과 2급 기준은 똑같다. 분리식이나 안면부 여과식이나. 그래서 방진 마스크에 있어서의 포집 효율 또는 여과 효율 이렇게 부르는 값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분진 작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진 마스크에 관련돼서 내용을 물어봤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도 다 착용을 하죠. 그래서 사용 구분 물어본 겁니다. A는 낙하, 비례, B는 추락이죠. E는 감전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위험을 경감시키는 거냐. 이것을 기호를 보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A, B는 A가 낙하, 비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낙하, 비례, B가 추락을 이야기하니까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경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A는 낙하, 비례, E는 감전이잖아요. 그래서 감전 여기 있네요. 예,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A, B는 다죠. 낙하, 비례, 추락, 감전 세 가지를 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을 경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전모의 종류. 특히나 A, B, AE, AB, E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전모에 대해서는 성능 시험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안전모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고 가로 안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인지를 써라는 이야기인데요. 착용자의, 자, 뭐가 착용자의 머리 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다. 그래서 안전모,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전모의 가장 외관을 말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모체라고 부릅니다. 모체. 그 다음에 머리 받침끈, 고정대, 받침고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물어본 거죠. 착장체라고 하죠. 착장체. 착장체. 이렇게 불렀던 거 이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머리 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착장체, 1번은 모체를 설명하고 있다. 모체, 착장체, 턱끈, 차양 이런 것들로 안전모가 만들어져 있죠.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5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모의 성능시험의 종류. 자, 충격, 흡수성 시험, 내관통성 시험, 내수성 시험, 난연성 시험, 또 내전압성 시험, 턱끈 풀림 시험 이런 것들이 있죠. 5가지 쓰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5가지는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안전모, 내관통성, 내수성, 충격, 흡수, 난연성.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안전모의 성능 시험을 5가지 쓰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안전모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 A, B형 안전모의 성능 시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이자가 빠졌잖아요. 이자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감전에 대한 내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감전과 관련된 시험이 뭐예요? 이거하고 내수성입니다. 요 2가지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최대로 써라고 해도 몇 가지 쓰라고 하겠어요? 4가지 쓰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써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고 안전모의 형태가 A, B형 이렇게 나왔을 때 이 2가지는 시험 방법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다 답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A, B 이렇게 했을 때는 내수성, 내전압성 빼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대의 훅, 버클의 폐기 기준 세 가지 써라. 자, 여기는 안전대예요. 안전대의 훅이나 버클의 폐기 기준. 자, 손상이나 끊어짐이 일어나면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전대 훅이나 버클은 사람 몸의 허리에다가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돼 버리면 안전대를 사용을 해도 작업자가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훅 버클에 대한 기준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mm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기 기준 보세요. 훅의 외축의 깊이가 1mm 이상 손상이 있을 때, 훅에는 1mm의 외부에 손상이 있을 때, 외측에 깊이 1mm의 손상이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훅과 갈고리 부분에 안쪽에 손상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탈 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녹이 슬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 상태가 나쁜 것, 이런 것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자,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1mm를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거 쓰면 안 된다. 녹이 슬어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자, 2번, 4번. 그 다음에 변형되거나 버클의 체결 상태가 나쁜 거, 이거 하시든지 아니면 훅과 갈고리 부분에 안쪽에 손상이 있는 거, 이걸 하시든지 세 가지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2번, 4번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이탈 방지 장치가 나는 더 쉽다 그러면 3번 하셔도 좋습니다. 폐기 기준 물어볼 수 있다. 자, 안전 벨트의 폐기 기준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벨트죠. 이제 결국은 벨트의 폐기 기준인데요. 벨트도 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도 1mm를 사용하고 양 끝에 해짐이 심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폐기 기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벨트든 훅이든 1mm의 손상이 있는 것들은 사용을 금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기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안전대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U자거리, 한계거리, 안전블록, 추락방지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종류에는 그네식이 있고 벨트식이 있죠. 벨트식이 있고 U자거리, 한계거리,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종류 물어본 거죠. 기본 문제죠.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8번에 U자거리 안전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셔. 자, U자거리 안전대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뭐 작업이었어요? 전주 작업이었죠. 전주에 올라갈 때 U자처럼 돌려서 허리에 걸고 하는 안전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자, U자거리 안전대는 안전대의 로프를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려서 훅을 D등에 신축 조절기를 강링에 연결하여 신체 지지를 하는 안전대로 전주 작업 시 주로 사용한다. 자, 이렇게 이것을 가장 표준적으로 표준에 해당되는 답이다. FM적인 답이다 생각하시고 설명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대의 로프를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려서 전주 작업 시 주로 사용하는 안전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 말이 어려우면. 훅을 D링에, 신축 조절기를 강링에 연결한다.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구조물 등에 U자 모형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안전대로 주로 전주 작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쓰셔도 답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자, 편하게 줄여서 쓰세요. 자, 설명은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안전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빈칸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대 벨트의 재질은 합성 섬유입니다. 안전벨트는 섬유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께가 몇 mm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폭이 아니라 두께입니다. 두께는 2mm 이상입니다. 2mm 이상일 것. 자, 안전블럭이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동 잠김 장치.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잼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를 말한다. 안전밸브의 안전블럭의 줄은 합성섬유 로프, 웨이빙 와이어 로프에 의하며 와이어 로프일 때 최소 지름은 4mm입니다. 안전블럭일 때 안전블럭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4mm. 추락방지대의 수직 구명줄은 와이어 로프 등으로 하며 최소 지름이 8mm입니다. 자, 여기서 수직 구명줄은 8mm. 또 안전블럭에 사용하는 줄은 와이어 로프일 때 4m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안전대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기준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로놓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죠? 예, 문제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는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적합한 보구의 명칭을 쓰시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일 때 뭘 착용을 해야 되냐. 보구를 쓰라는 건데요. 물체가 떨어진다, 낙하죠. 비례, 추락. 그래서 낙하, 비례, 추락을 다 이런 위험이 세 가지가 공존할 때 쓸 수 있는 보구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앞에서 다룰 때 이렇게 보호구 명칭을 가로를 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보호구 중에서 뭘 써야 될지 상당히 헷갈린다. 그래서 그 헷갈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꼭 이런 걸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낙하비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여기서는 우리가 낙하비례를 뭐라고 했죠? A라고 했고요. B를 추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A, B 이런 말로 나타냈던 것이 안전모죠. 그래서 안전모가 가장 적합하다. 높이,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여기는 추락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대를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3번은 낙하, 충격, 물체 끼임, 감전, 정전기, 끼임, 낙하, 충격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위험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구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있었죠? 예, 안전화입니다. 안전화의 종류가 이러한 각각의 위험에 대해서 다 종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죽재 안전화, 발등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또 고무 장화, 그다음에 절연화, 절연장화 이렇게 있었죠. 고무재 안전화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안전화의 종류가 각각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은 안전화가 돼야 됩니다. 신발이 돼야 돼요. 물체가 흩날릴 위험, 물체가 날린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예,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되고요. 용접을 할 때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도 있지만 용접 불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안경만 갖고는 안 되고 보호안면이 필요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일 때는 당연히 감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안전장갑, 절연장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절연장갑이 먼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니까 감전이니까 절연화, 절연장갑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안전장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화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안전화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안전장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절연장갑인데 안전장갑이라고 법에가 되어 있죠. 고열일 때는 방열복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방열복.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써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안 써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낙하비례 추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전모. 추락만 말하니까 안전대. 끼임, 충격, 그다음에 정전기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한 게 안전화. 물체가 흩날린다 보호안경. 불꽃과 물체가 흩날린다 보호안면. 감전, 안전장갑. 고열, 화상, 방열복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호구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써보라 하니까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표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표지 관련. 우리 표지 부분도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거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표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시간 있었죠.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법적인 기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율 계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내용들은 전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왔지만 매번 시험에 여기에서 막 3개, 4개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나온 게 합쳐진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출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표지, 교육, 그다음에 제율 관련된 거 그것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기본
안전 이론이 있잖아요. 하인리, 버드, 아담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표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먼저 색채, 색도, 용도를 나타낸 표다. 빈칸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색도 기준이 주어졌고요. 용도하고 색채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 R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R이 빨간색을 나타내겠죠? 빨간색,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블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블루가 그냥 B가 아니라 PB죠. PB 써야 되고요. 2.5G 40, 그린 녹색이죠. 녹색이고 흰색은 노말 9.5죠. 9.5, 0.5죠. 자, 용도로는 빨간색은 주로 금지하고 금지 표지하고 경고 표지에 같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에 사용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채웠을 거예요. 예, 색깔을 보고 색깔 쓰면 되고 색도 기준 외워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색도 기준 기억하셔야 된다. 7.5에서 2.5 빼고 2.5에서 5에서 2.5 빼니까 2.5가 되고 알파벳은 색깔이니까 PB가 되고요. 다 4죠. 다 4고 여기만 8.5예요. 슬래시 14에서 2 빼고 12에서 2 빼니까 10. 그래서 파란색과 녹색의 색 숫자가 어찌다 다 똑같다. 그러면 알파벳만 다르잖아요. 네, 파란색과 녹색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유추를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주의할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표지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노말 9.5, 노말 0.5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의 색도 기준을 용도를 6번에 금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원래는 이제 금지에도 쓰이지만 빨간색이 어디에도 써요? 경고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금지 그 다음에 경고 이렇게 쓰셔도 두 가지 다 쓰셔도 맞는 말인데 가로가 하나만 쳐졌으니까 그냥 금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금지 이렇게 답을 한 것 같다. 자, 빨간색 어디에도 써요.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 표지에는 빨간색이 쓰이죠. 마름모로. 그것이 여기에 지금 같이 표기가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그냥 가로가 하나만 쳐졌으니까 그냥 금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써도 답은 맞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색깔 나타낸 표다.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금지 표지 바탕색은 흰색이다. 기본 모형은 무슨 색이냐? 그런 금지 표지의 기본 모형은 바탕색과 기본 모형 부호색이 있잖아요. 관련 부호.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기본 모형은 뭘 나타내요? 이렇게 원에 사선이 금지 표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색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이죠. 기본 모형은 빨간색 이렇게 해야 되고 경고 표지에서의 바탕색은 무슨 색이냐? 바탕이 노란색이죠. 기본 모형 삼각형은 검정색이고 관련 부호색에서 그림은 검정색이죠. 여기는 검정색을 씁니다. 지시표지 바탕색은 무슨 표지예요? 파란색이죠. 바탕색은 파란색, 부호색은 흰색을 사용을 하죠. 안내표지 흰색이고 바탕색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무슨 색이냐? 안내표지죠. 안내표지면 바탕색이고 기본 모형이 뭐냐? 여기에 있는 이 5번이 요리 와야 되겠네요. 5번이 요리 와야 돼요. 그래 관련 부호가 뭐냐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관련 부호가 뭐냐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흰색이다. 바탕색이 흰색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바탕색이 흰색이다. 안내표지의 바탕색이 흰색입니까? 녹색이죠. 여기 말이 잘못됐네요. 수정해 주세요. 바탕색이 녹색이고요. 관련 부호색이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재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녹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5번 가로가 요리 와야 됩니다. 기본 모형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형으로 된 안내 표지는 색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탕색과 그림색만 있으니까 지시 표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고요. 이게 요리 와야 됩니다. 자, 여기를 5번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있는데요. 바탕색과 기본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출입금지의 바탕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이 돼야 되고 맞나요? 5번이? 아니 3번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맞네요.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좀 헷갈립니다. 자, 여기 노란색에 검정색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지시표지니까 바탕색이 파란색. 그 다음에 그림 8번이 흰색이에요. 흰색. 이게 맞죠?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에요. 4번은 빨간색.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검은색 경고표지의 관련 부호는 검정색이에요. 7번 검정색.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뭐라고 해놨는가 봐야 되겠네요. 안내표지는 바탕이 녹색이고 부호색 5번이 흰색입니다. 5번이 흰색. 이가 바뀌었네요. 예, 녹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녹색이 되고 요 흰색이 요리 와서 흰색이 돼야 됩니다. 여기 답 수정합니다. 흰색입니다. 여기가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탕색이 흰색이에요. 바탕 흰색이고 그 다음에 기본 모형 했는데 기본 모형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고 요 5번이 요리 옮겨가는 것만 수정을 좀 해주시고 여가 녹색으로 나와야 되고 여가 흰색으로 돼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헷갈리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수정을 좀 해주시고 안내표지에서 바탕이 흰색이고 그 다음에 부호가 녹색인 게 하나 있죠. 예, 녹십자 표지입니다. 녹십자가 그렇게 돼 있다. 자, 표지의 색채 기준입니다. 자, 금연은 바탕색이 뭐냐? 금연이 무슨 표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금지 표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경고 표지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지시 표지인지 알고 있어요. 비상용 기구는 안내 표지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를 무슨 표지인지를 구분하고 있어야지 바탕색과 기본 모형이 구분이 된다. 자, 기본 모형은 무슨 색? 빨간색. 자, 폭발성 물질 경고의 기본 모형 빨간색. 지시표지의 기본 모형 해서 나와 있어요. 기본 모형 이렇게 불렀으니까 기본 모형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그림의 모형이니까 그림이니까 여기는 흰색이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 비상용 기구 여기도 흰색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탕색이 뭐냐? 바탕색은 흰색이죠. 폭발성 물질의 경고에 무색이죠. 지시표지의 바탕색은 지시표지니까 파란색이죠. 비상용 기구에서 녹색이죠.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흰색, 2번 무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기본 모형, 바탕색 물어본 내용입니다. 색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할 게 뭐였죠? 2번에 무색이었죠. 폭발성 물질, 폭발성이죠. 폭발성 물질 경고 표지는 경고 표지지만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물질일 때는 기본 모형이 빨간색이죠. 기본 모형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탕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바탕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고 표지인데 폭발성 물질, 화학 물질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흰색인데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무색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무색. 무색 들어가는 것은 화학 물질의 경고 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그다음에 급성 독성 물질 이러한 것일 때 이제 무색이 들어갔다. 이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지 흰색이라고 안 쓸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흰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산화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은 무색이 바탕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에 금지 표지에 해당하는 표지의 종류 5가지 써라. 이제 표지의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방금 봤던 금연도 있고요. 사용금지, 그 다음에 출입금지 이런 표지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금연, 출입금지, 또 사용금지, 물체 이동금지도 있었죠. 보행금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 물체 이동금지 이런 것들의 5가지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지의 종류, 명칭을 써보라는 문제가 각각의 표지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지의 종류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5번 경고 표지의 종류도 써보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경고 표지는 화학물질용 경고 표지가 있고 일반 경고 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폭발성, 산화성, 부식성, 독성물질, 뭐 급성 독성물질 이런 것들 쓰셔도 답이 되고요. 그냥 고압 전기 경고, 뭐 낙하물 경고 이런 걸 써도 경고 표지로 다 인정이 됩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급성 독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이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산화성 다 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정도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고 표지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요렇게가 뭐예요? 요렇게 나온 것들이 뭐로 된 거예요? 마름모로 된 거죠. 마름모 색깔 뭔 색으로 한다고요? 빨간색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경고 표지지만 빨간색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 바탕색이 뭐라고요? 무색이라고요. 그 다음에 부호, 그림색. 여기 들어가는 그림색이 검정색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경고 표지의 종류 5가지 쓰라는 문제. 화학물질만 써도 되고 나머지 내용 갖고 답을 만들어도 됩니다. 5개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경고 표시 이름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고 표시 이름. 자, 경고 표시 보면 이름을 보니까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요 불난 것이 여기 또 있죠. 불이 나고 있는데 가운데가 동그라미가 보이면 산화성 물질 경고고요. 요것은 산화성 물질 경고. 요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여기는 마름모로 되어 있으니까 해골 바가지 그렸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급성 독성 물질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걷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행 금지. 다음에 낙하물 경고죠. 삼각형이고 낙하물 경고. 요거 금지 표지죠. 사용 금지. 손이 보이죠? 사용 금지. 고압 전기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원 속에 십자가가 보이죠. 그러면 응급구호하고 뭐가 있어요? 녹십자가 있거든요. 녹십자. 그래서 2가지의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녹십자 표지입니다. 응급구호는 기본 모형에서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응급구호고요. 이것은 녹십자 표지입니다. 자, 이렇게 표지를 보고 이름을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인화성, 급성, 독성, 보행금지, 낙하물, 사용금지, 산화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녹십자 표지에서 명칭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7번입니다. 산업안전 표지 중 위험 경고 장소, 위험 경고 장소가 아니라 위험 장소 경고입니다. 위험 장소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요 표지에 색채 기준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1번에 그림을 그리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을 그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는 색채 기준을 쓰라고 해서 색채 기준을 쓰라는 문제인데 정확하게는 1번은 그림을 그리시고 2, 3, 4에다가는 색채를 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위험장소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삼각형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게 위험장소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그림이고 그림의 기본 모형은 위험장소 경고의 기본 모형은 삼각형으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본 모형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의 색깔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기본 모형의 색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 그 다음에 바탕은 여기를 이야기하죠. 바탕은 노란색을 사용을 하죠. 부호는 뭐냐? 느낌표 부호를 무슨 색으로 하냐? 물어본 거예요. 검정색으로 하죠. 자, 그림을 그려라 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색깔을 쓰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채 기준을 써라 하니까 그림의 색채 기준을 써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라 하는 이야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삼각형에 느낌표가 들어간 것이고요. 자, 바탕색은 노란색, 기본 모형 검정색, 관련 부호도 검정색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표지를 그려서 바탕색이 뭐고 모형이 뭐고 부호 색깔이 뭐고 이렇게 색깔을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험장소 경고 그리기가 간단하죠. 삼각형에 느낌표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문제들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그려라고도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리라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채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 표지는 결국은 색깔과의 싸움이죠.
표지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색깔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경고에서 화학물질용 경고 표지는 바탕색이 흰색이 아니라 무색을 사용한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대략 여러분들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안전보건 표지 우리 기본 이론서 실기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서에 표지 종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지 우리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